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보이차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이차를 우려내는 닭이, 다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 또 보이차의 종류에 대해서, 또 보이차가 갖고 있는 요즘 그 방송에도 나왔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기납을 합니다. 이제 기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관을 위해서 압축을 시키는 방법을 기납이라고 하는데요. 기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뭐 떡 모양이다라고 해서 떡차, 또는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자 말처럼 병차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기납차의 상대적인 개념은 산차라고 합니다. 이제 보이차를 모차로서 가공을 한 후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흔히 대할 수 있는 그 녹차나 그런 이제 녹차의 이런 입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뭉쳐 놓지 않은 것을 흔히 산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은 모양에 따라서 이제 기납차이긴 하지만 모양에 따라서 동그랗기 때문에 병차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하고요. 또 지금 그 차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각형으로 벽돌 모양의 그런 차들을 전차라고도 하고요. 또는 버섯 모양의 동그라면서 속이 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차를 타차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보이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시는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이 녹차의 등급에 따라서 체업을 한 시기에 따라서 우전차 또는 세작, 뭐 중작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제 등급에 따라서 가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투명하기 때문에 잘못 사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이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관광객들에게는 가격을 좀 과다하게 올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국에 여행을 가서 가족 친구들에게 뭐 좋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를 사갖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반 이제 관광객들에게는 과다한 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한국에 오셔서 믿을 만한 그 차 상점에서 뭐 인사동 거리나 아니면 각 지역에 믿을 만한 상점에서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이차를 한번 우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후에다가요, 이제 보이차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차는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끓는 물로 우려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녹차는 발효가 안 된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태닌 성분이 급격하게 우려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온도를 좀 식힌다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이차나 또 지금 소개가 안 된 홍차 같은 경우도 발효가 많이 된 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들은 끓는 물로 우려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차를 이제 적당한 양을 이제 차후에다 넣는 게 좋겠죠. 방 안에다 이 정도 양을 놓으시고 처음에는 세차라고 해서 처음에 것은 먹지 않고 버리는데요. 버리는 것도 이제 이런 유리 이제 요 다구를 가지고 다해라고 합니다. 다해라고 하는데 다해에다가 일단 세차한 곳을 받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다시 한번 물을 또 그 사이에 붓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아야 향기가 날아가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 차를요, 예열합니다. 따뜻한 차로 찻잔을 덮여놓는 것을 예열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이 다간 위에다 그대로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집게로, 잔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집게로 집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보이차는 끓는 물에 울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나는 동안에도 발효가 된 차는 이 온도가 좀 식게 되면은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온으로 차를 우려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죠. 우리는 이제 행달을 할 때 녹차 같은 경우는 물이 흘리면 안 되고 굉장히 예스럽게 행달을 하는 데 비해서 중국의 문화는 실질적으로 이런 차를 우려내는 데도 있어서 실용성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차가 충분히 우러난 것 같은데요. 색깔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와인 색깔과 비슷한 그런 탕색의 보이차가 우러났습니다. 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없지만 투명 인간이 계신 거로 생각해서 한 잔을 놓겠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 입에는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보이차는 세월이 녹아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맞고요. 또 발효가 오랜 세월 진행이 되면서 세월의 무게나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차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이차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보이차를 드시고, 또 보이차에 대해서 매니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이차는 가급적 비싼 값의 차가 좋다라고 하는 인식도 알고 보니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차, 또 비싼 차 위주로 보이차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가격에 비해서 그 차가 갖고 있는 그 품질이 적합한지를 먼저 구입하기 전에 한번 마셔보고 충분히 시음을 하신 뒤에 구입을 하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